박서진,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현역가왕2의 공정성 룰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까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진 씨 같은 경우 현재 이 MBN2 현역가왕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보면요. 와, 굉장합니다. 사실 요번 4회차 방송까지 진행되고 나서 좀 더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3회차까지 때의 이 조회수 기록만 봐도 1등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보면은 지금 애녹 가수가 22만 회,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게 김준수 18만 회, 그리고 황민호가 50만 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함께 대결했던 최수호 역시 10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78만 회라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팬덤의 규모와 이 탄탄함, 응집력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사실 박서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지금 이런 기사에 왜 이름이 거론이 됐을까요? 핸디캡 극복할 수 있을까?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딱 꼬집은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제가 바라본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4회차 방송까지 최대한 시청률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12월 17일 4회 방송이 나가고 이틀 뒤인 미스터트롯 3가 19일 날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가 당시 첫 방송부터 20.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미스터트롯3 역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4회 방송까지 최소 2자릿수의 시청률은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차에 1명, 4회차에 1명, 미스터리 현역을 추가하여 화제성을 키우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3회차 방송에서 중대 발표라며 새로운 룰을 함께 발표했지만 이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 전에 이루어진 녹화이기 때문에 뭐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은 몰랐음에도 사실상 박서진 씨가 등장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에 큰 의미를 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시청했기 때문이죠.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바로 합류한 박서진, 신유, 공정성 논란이 컸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2가 공개한 이 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선전을 치르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핸디캡을 2가지 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점수에서 50점을 차감. 하지만 박서진 씨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 3회차 1등을 하는 것처럼 뭐 의미가 없습니다. 최수호 씨에게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국민 응원 투표를 받는 기간이 2주간 축소되게 됩니다. 현장 지목전이야 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치명적인 것은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2주가 단축된다는 얘기 때문인데요. 현역가왕2가 준결승전 최종 점수부터 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준결승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무려 2주나 축소가 된다라는 건 상당히 큰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승권을 만약 바라본다면 최종 점수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 경쟁자들보다 기간이 2주나 짧으면 결국 누적 점수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2주간의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축소가 되면서 박서진 씨가 우승권에 진입조차 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뭐 이 군면제 논란, 뭐 중간 투입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텀이 탄탄한 만큼 팬덤의 응원 투표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요. 박서진 씨의 팬분들의 단합력이 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와중에 박서진 씨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까지 함께 공개가 되면서 이 팬덤 분들 간의 단합력은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아버지의 탈모 유전에 벌써 모발 이식과 탈모약, 성형에만 1억 원을 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자들은 박서진 씨의 저런 모습을 보고 성형 중독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셨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성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 씨가 저렇게 성형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어린 시절의 안타까운 일들,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유전을 닮아 이 탈모는요 거의 한 99%가 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이미 뒷머리를 앞머리로 옮겨 심고 많은 팬분들에게 받고 있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들. 아무리 팬들이 괜찮아요, 설사 머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린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해도 본인은 그것에 안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박서진 씨가 얼마나 많이 촉박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공개된 살림남에서의 영상을 보면 박서진 씨가 데뷔 이후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오열을 했어요. 보면은 야, 이 엄청난 돌출 무대의 크기와 엄청난 스크린,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중에 개인 콘서트를 해서 이 정도의 팬덤 규모를 모을 수 있는 가수? 흔치 않다라는 것이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중간에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비판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박서진 씨는 미스터 트롯 2 때도 또 이번 현역가왕 2에도 솔직히 탑3 안에 들어갈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가수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봤을 때 박서진 씨는 처음부터 등장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투입됐다 보니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수가 안 그래도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중간에 투입됐다 보니 쉽게 말해서 그만큼 막강한 팬덤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중간 투입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박서진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서진 씨가 알고 보니 병역 면제 때의 힘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국 오열했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세상을 떠난 형들을 놓아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림남에서 아버지가 콘서트 도중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라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가셨나요? 라는 노래를 촥 부르는데 여기에 박서진 씨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차후에 오열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세상을 떠난 아들들이 꿈에 나왔는데 라고 보여집니다. 서진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못내 서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사실 박서진 씨의 단독 콘서트를 7일 앞뒀던 상황 속에서 동생과 잠자리를 바꿨잖아요. 제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바꿔줬다라고 했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들의 중요한 일정을 배려한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돌아오자마자 집 환기를 좀 하고 청소를 해라. 장 봐온 거 좀 거들어주지. 집이 이게 뭐냐? 심지어 아버지는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데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실까봐 노래방처럼 부르실 수 있게 열어드렸다. 아버지 노래에 목소리에 한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콘서트를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냐, 환기를 좀 시켜야 콘서트가 잘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지 둘 다 박서진 씨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박서진 씨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고백했죠. 가라앉은 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뻔했다. 와, 이게 뭡니까? 가수 박서진 씨가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구조가 된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는 일화를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콘서트 때입니다. 첫 콘서트를 하는 날 부모님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게 됐다.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실 뻔했다. 두 분 다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서진이 콘서트만 다가오면 그때 생각이 난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미 반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아내에게 구명조끼를 전달하면서 살라고 했다. 나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다 집사람이 내 목덜미를 덥석 잡아서 겨우 살 수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선박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울증이 심각하고 두 명의 형을 떠나보낸 상황이었을 텐데 아버지까지 떠나보냈다라고 한다면 콘서트는 물론이거니와 현역가왕 2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출연했다 하더라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엄마가 소리치면서 얘기할 때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 걱정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화만 낸 게 아닌가라며 미안해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박서진 씨가 사실 지금 정신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러한 말도 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콘서트를 하고 어떻게 방송에 등장을 하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의 마음도 우리 박서진 씨 팬분들이 조금 머리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안 겪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게 항상 힘든 게 아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괜찮아지기도 한다. 박서진 씨가 사실 가수로서의 활동에 끈을 놓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고 앓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게 옆에서 볼 때는 몰라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어찌 보면 팬분들의 응원과 관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우울증, 나 혼자밖에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도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박서진 씨의 팬도 아니고 저는 중립적으로 비판했던 병역 면제 논란도 저는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박서진 씨가 지금 현역가왕2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소호 씨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박서진 씨에게도 명백한 페널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의 팬분들 그리고 현역가왕2 최수호 씨의 팬분들도 정말 선의의 경쟁에서 열렬한 투표와 열렬한 유튜브 스밍을 해줬을 때 진정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승태 씨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노래 조회수가요 39만 회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지원 씨가 101만 회, 황민호 군이 58만 회, 강문경 씨가 68만 회, 환희가 71만 회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신승태 씨의 본격적인 이름을 알리는 무대가 된 현역가왕2에서의 상황만 놓고 봐도 이 조회수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신승태 가수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언급만으로도 신승태 씨를 응원하는 팬층이 벌써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신승태 가수의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또 자체 평가전이긴 했지만 이 같은 가수들에게 큰 충격을 끼우치기도 했습니다. 야, 아무리 국악을 섞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노래를 불러? 저렇게 한 맺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나? 감탄에 감탄.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야생마라고 불리우는지 알 수 있다라는 대목도 있었죠. 특히나 이 신승태 씨의 이 무대의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파워를 좀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이대에 비해서 이런 감성 나오기 쉽지 않지 않나. 정말 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뭐 문화재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국악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엄청난 파워가 이때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신승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모로 빗발치고 있어요. 특히 신승태 가수에 대한 정보가 사실 기존에 방송 등장을 많이 했음에도 이 같은 현역 가수들은 이미 탄탄한 실력의 보유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긴 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이번 현역가왕2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승태 가수의 무대를 보고 나서 특히 이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노래 무대에
큰 감명을 받은 많은 일반 대중분들이 신승태 씨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빗발친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신승태 씨의 아버지가 엄청난 대부호다. 그래서 신승태 가수가 지금 실제로는 엄청난 재벌가 집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승태 씨가 아침마당에 아버지와 함께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가창력을 쏙 빼닮은 신인 가수 아버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못 뜨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다. 알고 보니까 신승태 가수의 아버지인 신명선 님이 또 가수 데뷔를 최근에 알렸다라는 겁니다. 불과 저번 달 11월 25일 날 방송된 아침마당에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신인 가수로 이름을 알렸는데 알고 보니 젊은 시절부터 이미 노래를 굉장히 잘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노래 실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명선 가수가 이번 현역가왕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무대를 펼쳤던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명선 씨는요, 반드시 내가 떠야 하는 신인 가수다 라고 등장을 했어요. 특히 아버지 홍보에 나선 신승태 씨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시급하다. 7학년이라서 이번에 뜨지 못한다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신승태 가수는 저희 아버지이자 가수님은 주름이 굉장히 깊으시다. 트로트 가수는 행사를 가면 어르신들께 형님, 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데 저희 가수님은 친구로서 굉장히 친근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준비된 가수다.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요, 이 탁월한 가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이미 각종 노래대회를 휩쓸었고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으며 시골에서 먹고 살기 바빠 꿈만 가졌지만 이번에 못 뜨면 진짜 지하에서 떠야 한다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아버지 신명선 씨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 왜 신승태 씨가 지금 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작년 1월 달부터 이미 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바램 노래 무대, 평생 소원을 이뤄냈다. 아빠가 믿지만 그래도 아빠가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불후의 명곡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부자의 노래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특히 신승태의 아버지 신명선 씨는 이 당시 반드시 우승을 하여 트로피를 가져가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었던 신승태의 아버지는 이 무대에 나오게 된 게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다. 가게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내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아예 가수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참 여기에서 머리가 갸우뚱해지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 씨의 아버지가 왜 부자다? 왜 신승태 씨가 재벌가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절반은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절반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여 고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칸방을 살면서 지금은 횟집이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왜 부자였다, 뭐 신승태 씨가 재벌가 집안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이유가 실제로 아버지가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하게 됐던 거죠. 트롯 전국체전에서 최종 4위를 했지만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어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과 2월 4일 방송 장면입니다. 장남이지만 누나를 두고 있다. 누나가 장녀로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기념일을 잘 챙기고 있다. 올해 아버지가 71세, 어머니가 67세다. 때문에 얼른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걱정이 있다.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다가 얼마 전 완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고생했다라는 말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가 망했다.
보증도 많이 섰고 돈도 많이 떼이고 사기도 당해서 계속 어려웠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 고향이 속초인 신승태 씨는요, 과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가 살던 서울 단칸방에 부모님과 2년간 같이 살았다. 지금은 부모님이 서울에서 횟집을 하고 계신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행인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신승태 씨가 뭐 재벌가라서 집안에 빽이 있어가지고 뭐 현역가왕2에 나왔네 뭐네 말 같지도 않은 이 가짜 뉴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 MBN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다시피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는 가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최근 완전한 변신을 보여줬던 아모르 파티를 불렀던 에녹 가수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현역가왕 시즌1에서의 린처럼 이건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가 20만 회를 달성하면서 요번 3회차 때 등장했던 가수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거의 상위권, 최상위권에 위치한 조회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녹 가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뮤지컬도 트로트도 놓치고 싶지 않다. 사실 트로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명했던 에녹은요, 알고 보니 이 트로트 도전은 부모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도, 뮤지컬도, 트로트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흐르는 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뮤지컬에서 이미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녹인데도요, 왜 현역가왕 또는 그 이전부터 트로트에 그렇게 도전을 했느냐. 트로트를 하면서 뮤지컬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더 대중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음악적인 측면도 있지만 평소 언행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다. 흔들리지 않고 조심하면서 해야 할 몫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러한 말도 했어요. 결국 자신이 트로트를 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도 저런 음악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부모님을 위해 그거 한번 못해드리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효도를 다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경연에 나온 게 가장 큰 효도였다라고 농담 삼아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에녹 가수의 형평성 논란 있을 수 있습니까? 뮤지컬 가수가 도전하는 게 뭐가 어때서란 말이죠. 그리고 신승태 가수가 뭐 재벌가 집안, 뭐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도 사실상 사업을 크게 하시긴 했지만 다 망했고 엄청나게 힘들었고 단칸방에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신승태 가수가 이제 와서 정말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있고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두 가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형평성 논란 이거 나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뮤지컬, 한 명은 국악 스타일의 노래이지만 두 사람이 각자 풀어가는 새로운 트로트 장르가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목받는 건 강문경과 진혜성의 외나무다리 승리다. 지난달 26일 방송한 현역가왕2 자체 평가전에서 강문경 가수는 2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옛날 애인을 선곡했는데 뭔가 오묘한 분위기의 창법으로 모두를 빠져들게 했지만 기대 외의 점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는 강력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는 물론 경쟁 가수들도 깜짝 놀라기도 했죠. 자, 이런 강문경 씨와 맞붙는 것이 바로 진혜성 가수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진혜성 씨가 오히려 강문경 씨를 지목했단 말이에요. 강문경 형님 나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강문경 씨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문경 씨가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중퇴하고 가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팬도 꾸준히 늘었단 말이죠. 물론 현역가왕2에 도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 오픈톡에는 연일 응원글이 올라올 만큼 제야의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진혜성 씨는 역시 1등 가수, 강문경 씨도 1등 가수, 각각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들인 만큼 이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신승태 씨 역시 현역가왕에서 알다시피 누구와 붙을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김중현 씨 역시 현장 지목전에서 팬들의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위권에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 현장 지목전에서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신승태 가수와 마찬가지로 경쟁 상대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이 현역가왕2에서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혜성 가수의 탈락 여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 데스매치에서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이 탈락이 100%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패자부활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수들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서진 씨와 맞붙어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만 최수호 가수 역시 알다시피 방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패배를 하는 건 패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면 진혜성 씨는 그냥 가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 진혜성 가수가 강문경 가수와 대결을 펼쳤는데 이건 이제 예고편 어그로죠. 강문경 씨는 노지훈 씨와 붙은 것처럼 나왔고 진혜성 씨는 한강 씨와 붙은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패자부활전에 올라간 명단 중에 2명입니다. 한강, 진혜성. 왜냐면 제가 분석한 영상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진혜성 씨가 사실 직접 강문경 씨를 호명을 한 만큼 많은 진혜성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야, 강문경 씨를 골랐어? 역시 진혜성 배포 있다. 강문경 가수도 방심할 수 없겠다. 요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강문경 씨도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자, 이 두 사람의 무대가 펼쳐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을 거고 살벌한 기싸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를 여기서 팍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빵! 모르겠습니다. 이거 연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시비 걸라고 흔한 말로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를 치고 갔을 리는 없고 지나가면서 연출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기싸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맹렬한 무대가 예고가 됐던 것 같은데 진혜성 가수가 열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자체 평가전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진혜성 가수가 데스매치에 무조건 올라갔다. 탈락 아니다. 이미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와서 밝히지만 자, 진혜성 가수가 데스매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팀전이 있습니다. 팀전. 박서진 가수가 팀전 매치까지 출전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팀 데스매치에서 요번에 최수호 씨를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 진출이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진혜성 가수가 팀전에 등장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강문경 가수가 진혜성 가수를 상대로 승리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진혜성 가수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몇 명의 탈락 후보자가 발생하는 거냐? 자, 34명 중에서 4명이 탈락했고 30명이 남았는데 신유 가수를 포함하여 2명의 가수가 추가가 됐다면 절반이 탈락 후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럼 몇 명입니까? 32명의 절반하면 무려 16명입니다. 16명의 탈락 방출 후보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편에서 두 사람 대 한 명 다다다다닥 나오면서 얼굴이 막 교차가 된 겁니다. 이 중에 절반은 탈락 후보예요. 자, 그렇다면 최종 탈락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탈락자 명단이 2명에서 4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탈락자가 2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 탈락자가.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굉장히 지금 같이 방송하는 가수들도 깜짝 놀라는 모습들. 강문경 씨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놀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강문경 씨가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최종 탈락자 이름이 호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눈을 감는 모습이 등장한 것 같고, 환희 씨도 눈을 감고 있죠. 김수찬 씨도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탈락자가 발표가 된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여기 보면 박구윤 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구윤 씨가 탈락인가? 라는 분들도 있고, 극적으로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우는 거다. 또는 박구윤 씨가 평소에 많이 아끼던 후배 누군가가 탈락했기 때문에 저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끌어안는 당사자가 재하 또는 애녹 둘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의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재하 가수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재하 가수가 탈락한 걸까요? 아마 예고편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항상 현역 가방의 어떤 시나리오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림수죠. 진혜성 가수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고 굉장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때 오른쪽에 최수호 씨가 입었던 이 갈색 빛깔 코트 의상, 옆에 한강 씨, 그리고 진혜성 가수가 보입니다. 아마 최종 방출자를 발표하던 그 순간이 이렇게 포착이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의문스러운 말을 하죠. 진혜성 씨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혜성 씨가 이걸 보고 탈락했구나. 왜냐면 그 다음 장면에 진혜성 씨가 실제로 대기실에 나와서 이렇게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혜성 씨 팬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최수호 가수도 같은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수호 씨는 박서진 씨에게, 진혜성 씨는 강문경 씨에게 패배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끝마치고 나온 뒷모습이 포착이 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장면 이후에 이제 막 심사단에서 진혜성 씨는 그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방출 후보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종 발표자의 호명이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려 16명입니다, 여러분. 16명이니까 일단 절반은 다 방출 후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땐 최종 4명 정도의 후보군을 추릴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낮은 점수의 4명을 뽑아서 아마 그 중에서 탈락자를 호명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현역가왕 3회차 때 사실 엄청나게 큰 점수차로 패배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담겨졌지 않습니까? 최소 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엄청난 점수차로 패배를 했죠? 몇 점이었습니까, 여러분? 무려 390점이 넘는 점수대 104점으로 최소 씨가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최소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막 하실 정도의 점수 차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방출 후보자들 가운데 최종 4명을 선별해서 그 중에서 호명을 해가지고 탈락자를 선별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진혜성 가수가 그 최종 4명 중에 한 명으로 호명이 됐다면 한강, 최소는 모르겠습니다. 한강, 진혜성, 그리고 송민준, 아까 제가 이거 최소 씨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송민준 가수의 의상이에요. 이렇게 3명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진혜성 씨의 실제 데스매치 때의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스포일러하는 글들을 제가 온라인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몇 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진혜성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서진 씨와 최수호 씨 간의 점수 차이만큼 굉장히 생각보다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최종 탈락자 후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진혜성 씨가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어도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굉장한 위기의 모습이 연출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서예진 PD 사단의 첫 두 자릿수 시청률을 만들기 위한 포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진혜성 씨가 결국 여기에서 최종 탈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거대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반부까지는 이끌어 나갔을 때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가수인 만큼 아마 이렇게 예고편과 위기 현상을 연출하게 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이 소씨만의 생각이지 않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파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세요. 현역가왕2,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최수호, 애녹 총 출동했지만 시청률은 한 자릿수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게 어느 정도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그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역가왕2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7일부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19일 화요일 목요일 이 두 프로그램은 지금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시청률에 어떤 자가 승자로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예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최수호, 애녹 현역가왕2에서 실질적인 중심축이 될 만한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등장했음에도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말았다. 물론 정확한 건 4회차 방송분의 시청률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박서진 씨의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박서진 씨가 요번 회차에 확실하게 등장을 한다라는 예고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본방사수를 안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이트한 팬분들까지 박서진 씨가 이제 4회차부터 정기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4회차부터 그 팬덤의 시청률이 좀 더 합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최근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논란을 잘 딛고서 KBS 연예대상에도 참석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박서진 팬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모든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다.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좋은 소식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 박서진 씨가 결국 그 논란을 잘 딛고서 KBS 연예대상에 참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가수 박서진이 2024 KBS 연예대상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연예대상에는 유재석 씨가 지난 20년 이후 4년 만에 또 MC로 참석을 할 것을 알리면서 역대급 시상식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서진 씨의 소속사에서도 2024 KBS 연예대상에 참석을 할 거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앞서 있었던 병역 면제 논란이 사실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서 큰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박서진 씨 스스로가 여기에 대하여 입을 열었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박서진 씨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그 분들에게도 좀 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요번에 이 현역가왕2 3회차에 등장을 하면서 깜짝 놀랄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데스매치에서 최수호 씨에게 승리를 했지만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박서진은 무슨